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처가댁을 개똥으로 생각하는 남편과 사돈을 자기 밑으로 생각하는 시댁 사람들을 손절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완전히 제 기억에서 삭제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못한 게 짜증날 정도로 결혼 후의 기억들은 최악이었거든요. 연인이 부부가 되었다가 최악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된 이유는 바로 시댁과 큰 연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건 상견례를 거치면서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저와 남편은 지방에 사는 고향 친구였어요. 부모님까지 친하지는 않았던 그냥 얼굴만 알고 지냈던 같은 초등학교 친구였던 우리는 20대 후반의 다른 지역에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경우였어요. 시댁이 친정보다 잘 사는 건 그간 남편과의 만남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상견례 날에는 그보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친정아버지와 시부가 아는 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시부는 상견례 당시에 꽤나 잘 나가는 음식점을 운영 중인 사장님이셨고 친정아버지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이었죠. 그런 두 사람 사이에 접점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알고 보니 두 분 젊은 시절에 같은 직장에서 일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상사와 부하 관계였죠. 두 사람의 표정으로 보아 그다지 좋은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물어볼 수도 없었고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 아버지도 시부도 별 말이 없었으니 저도 남편도 별 생각 없이 지나쳤죠. 저는 좋은 날을 앞두고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은 심정이었고 남편은 귀찮은 걸 싫어하는 편이었으니 그냥 지나친 거죠. 그래서는 안 됐는데 친정아버지도 제가 결혼을 앞두고 불행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으니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이때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시댁 어른이 어떤 사람인지를요. 결국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돈댁 두 사람을 보고 그리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 바로 시부도 시모도 사람을 아낄 줄 모른다는 점을 친정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결혼 후 시부모는 저희 친정을 언제나 아래로 보며 하등하게 취급했거든요. 알만 사돈이지 예전에 자기 부하 취급하던 행동을 제 앞에서도 아버지에게도 그대로 하더군요. 그 모습에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상견례 때 아버지 모습을 보고도 별 생각 없이 결혼을 했던 저는 저와 친정이 시댁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아버지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이 상처받는 게 싫었고 결혼한 자식이 불행하다고 하면 부모님이 느낄 안타까움과 슬픔이 짐작도 안 갔으니까요. 결국 제 잘못인 거죠. 참고 살아보겠다고 결정한 그 다짐이 제 발목을 잡을 줄 몰랐으니까요. 말은 참을 수 있었어요. 제가 듣고 그냥 넘기면 되잖아요. 뭐라고 짓거리건 그냥 앞에서 흘려넘기면 될 일이고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들은 그냥 제 기억에만 남겨놓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 넘길수록 시부모는 더욱 수위를 높여 저와 제 친정에 대해 비난을 하고 아랫사람 취급을 하더군요.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건 순전히 저를 괴롭히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아버지가 자기 부하 직원이었다는 걸 알고 나서는 며느리가 아닌 부하 직원의 딸처럼 보였나 봐요. 게다가 시무는 며느리가 뭐 하나 잘난 구석이 없다며 매번 저를 폄하하고 욕하기 바빴어요. 이상하죠? 결혼 전에 만나서 식사 사드리고 선물 사드릴 때는 좋아서 입이 찢어질 정도로 웃더니 말이죠. 고작 아버지가 시부의 직장 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저에 대한 취급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거죠. 그렇게 참고 지내던 제가 폭발한 적이 있었어요. 결혼 직후 처음 맞이한 명절이었죠. 저와 남편은 양쪽 집에 드릴 선물을 미리 준비했고 용돈 봉투도 이미 준비를 다 한 상태였어요. 그렇게 시댁에 갔고 평범하게 하루가 잘 지나갔어요. 이후 친정에 들르기 위해 시댁에서 나오는데 시모가 제게 선물 세트를 하나 건네더군요. 아버지한테 갖다 드려. 그래도 명절인데 사돈지간에 선물 하나는 보내야지.
빈손으로 애 보낸 거 보면 예의를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이렇게 생각이 짧아서야. 선물을 건네며 함께 받은 말은 돕겠지만요. 이 정도면 대놓고 저희 부모님이 시댁에 선물을 하지 않은 걸 욕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선물을 준비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에 저도 그 말에 답을 못했어요. 그래도 시댁이 저와 친정을 생각해줬다는 생각에 마음이 좀 편해진 상태로 친정에 향했죠.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 시댁에서 보낸 선물 세트를 건네고 시간을 보냈어요. 아버지는 좀 떨떠름해 보였지만 선물이 들어왔으니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놀며 저녁 시간이 되어서 어머니는 들어온 선물 세트로 맛있는 음식을 해보자며 선물 세트를 열었어요. 저희가 받아온 건 말린 버섯 세트였어요. 그런데 쇼핑백에서 꺼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버섯 가득 곰팡이가 퍼져 있었거든요. 받아서 가지고 온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곰팡이가 생길 리는 없었고 처음부터 곰팡이 생긴 걸 줬다는 게 더 맞는 말이었죠. 저는 경악, 아버지는 침착, 어머니는 정색. 그 와중에 남편은 자리를 슥 피하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밖으로 나간 남편에게 쫓아갔어요. 남편이 차로 가는 걸 확인하고 남편을 불러 세웠어요. 잠깐 서봐. 당신 이거 알고 있었어? 저렇게 곰팡이 피인 유통기한까지 벌써 지난 버섯인 거 알고 있었냐고. 나도 몰랐어. 쇼핑백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 남편도 당황스러운 표정인 건 마찬가지더군요. 어머님이 왜 이런 걸 우리 집에 준 거야? 내가 아무리 싫으셨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어떻게 사돈 댁에 저런 물건을 보내? 아예 보내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냐. 나도 모른다니까 왜 나한테 자꾸 화내? 그럼 내가 화 안 나게 생겼어? 그러는 당신은 왜 이렇게 조용한데? 장인 장모가 당신 부모님 때문에 화가 났는데 왜 이렇게 침착하냐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나한테 이러지 말고 당신이 직접 우리 엄마한테 말하던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걸 몰라서 물어? 변명을 하던 핑계를 대던 뭐라도 말해야 할 거 아냐.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니까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말하라고. 지금 내가 어머님한테 전화하면 좋은 소리가 나올 것 같아? 그러던지 말던지 난 모르는 일이니까 당신이랑 엄마가 알아서 해. 오늘은 여기서 못 잘 것 같으니까 나 먼저 갈게. 당신은 연휴 마지막까지 있다가 와. 결국 남편 놈은 빛보다 빠르게 사라지더군요. 그 모습에 열이 더 받은 저는 참을 수 없는 마음에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보내주신 선물 세트 잘 받았어요. 그런데 혹시 유통기한 지난 거 알고 있으셨어요? 말린 버섯의 유통기한이 어딨니? 너 설마 나한테 지금 따지는 거야? 이래서 챙겨주면 안 되는 거야. 세상에 명절 선물 하나 안 보내는 작자들한테 선물 보내줬더니 말이야. 자기들이 보관 잘못해놓고 남 탓이나 하고 말이지. 그런데 가져온 지 하루도 안 지났어요. 곰팡이가 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습한 곳에 보관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곰팡이가 생겼어요. 어머님 탓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희 잘못도 아니죠. 그래서 어쩌라는 거니? 곰팡이 폈다고 먹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곰팡이 없는 거 골라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먹어도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 맛에 문제 있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리고 넌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꼬박꼬박 말대꾸하면서 이렇게 때를 쓰고 난리야? 네가 지금 나한테 그런 소리 할 상황은 아니지 않아? 시모의 말을 들으니 정말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하는 게 더 열받았어요. 솔직히 확인도 안 하고 줬으면 확인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끝까지 저희 탓 못해서 안달난 사람처럼 결국에는 시모에게 대드는 못된 며느리로 만들어버리는 모습에 가만히 있어선 안 되겠더라고요. 뭘 잘못했는지 직접 이해하게 만드는 수밖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뭘 그렇게 생각해? 지금 하신 이야기들요. 그대로 제가 받아들여도 된다는 거죠? 너 알아서 해. 웃겨서 정말. 선물해주고도 욕 얻어먹을 줄 알았으면 나도 선물 안 했어. 괜히 챙겨줬다가 욕만 얻어먹고 이 나이에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고. 시모가 혼자 중얼중얼거리며 신세 한탄하는 거 듣고 싶지 않아서 중간에 전화 뚝 끊어버렸어요. 시모가 다시 전화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에게 엄청 뭐라고 한 것 같더라고요. 시모 이야기하는데 전화 끊는 며느리가 어딨냐면서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한 귀로 흘렸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시부 생신이 곧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을 복수의 날로 정했거든요. 저와 제 친정이 받은 이 수모를 되갚아줘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아버지가 젊은 시절 자기 부하였고 얼마나 괴롭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사돈댁으로 만났는데 이런 짓을 벌인 건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착한 사람도 아니고 저도 한 성깔하는데 굳이 시무를 놔둘 생각은 절대 아니었어요. 시부 생신을 위해서 저는 열흘 전부터 준비했어요. 미역국과 잡채, 갈비찜 등을 준비하기 위해 재료를 열흘 전부터 사놓았거든요. 그리고 시부모를 집으로 초대했죠. 시모가 시어른 생일은 직접 만든 생일상으로 차리라고 했기에 그렇게 하려고 부른 거였죠. 집으로 들어오는 시부모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깔보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표정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어요. 점심 식사를 위해 모인 시모는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역시나 마음에 안 든다며 짜증나는 소리를 해대더군요. 집은 치우고 사니? 어떻게 이렇게 정리도 안 하고 살아? 우리 아들 불쌍해서 이런 집도 집이라고 같이 살고 있는 꼴 보니 에휴. 그러게요. 남편 버는 것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맞벌이 중인데 집안일이 모두 제 몫이라 감당이 안 돼서 그런가 봐요. 어머님이 이해하세요. 이 사람이 돈 못 버는 게 이 사람 탓은 아니잖아요. 시모의 표정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변하더군요. 그러게 말을 조심해야지. 집이 더러운 게 오로지 며느리 탓인 양 이야기하고 싶었겠지만 그게 제 탓만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제가 시모의 말을 이용해 남편을 돌려가자 남편도 기분이 나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집안일에 손도 안 댄 건 사실이니까 자기가 뭐라 할 말이 없으니 참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식사나 하자. 시모는 목표를 바꾼 모양이었어요. 그쪽으로 저를 자극해서 얻을 것 없다는 걸 알았으니 음식으로 저를 혼낼 생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물론 예상하긴 했죠. 그리고 입에 하나씩 반찬이 들어가자 여기저기서 소리가 튀어나오더군요. 뭐야? 무슨 갈비찜에서 누린내가 이렇게 나? 여보, 당신 맛 안 봤어? 미역국 맛이 이상한데 상한 거 아니야? 생신 잔치의 주인인 시부는 아예 먹던 걸 입 밖으로 뱉어내고 있었어요. 저는 천연덕스럽게 말했죠. 상했다고? 좀 오래되긴 했는데 상한 부분은 다 잘라내고 만들었어. 고기를 좀 오래전에 사놓고 넣어뒀던 거라 고기 들어간 음식은 다 맛이 이상했나 보다. 그래도 이거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 그게 할 말이야? 아니 어떤 며느리가 시부모 생신상을 오래된 고기로 만들어. 당신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밥 대접할 때도 오래된 고기 쓸 거야? 그럴 리가 있겠어? 우리 부모님은 오래된 거 못 먹으셔. 유통기한 임박한 것도 불안해서 못 드시는 분들인데 내가 왜 그런 걸 대접해?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 당신이 처갓집이랑 우리 집 차별하고 있잖아. 차별이야? 이게? 어째서? 나는 어머님이 나한테 저번 명절에 하신 말씀대로 하고 있어. 그렇죠, 어머님. 갑자기 화살이 자기에게로 몰리자 시모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난 그런 적 없어. 내가 언제
오래된 고기로 반찬하라고 했니? 이상하네요. 어머님 저번에 저희 친정에 유통기한 지난 거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곰팡이 없는 부분만 먹으면 된다고요. 그렇게 먹어도 죽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유통기한 지난 재료로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줄 알았지 뭐예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취향 맞춰드리려고 열흘 전부터 고기 사서 숙성시켜뒀는데 어디가 잘못된 거죠? 제 말에 세 사람이 모두 말도 없이 저만 쳐다보더군요. 저는 당당했어요. 시작은 지들이 먼저 했지 제가 한 건 아니니까요. 너 설마 그날 그 일 마음에 두고 이런 일 벌인 거니? 시아버지 생신에? 이런 일을 벌이다뇨. 어머님은 그때 우리 집에 곰팡이 핀 물건 주면서 일부러 당당하게 구신 건 아닐 거잖아요. 곰팡이 핀 물건이라도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게 어머님이시니까 저도 그 말 그대로 존중해 드린 거죠. 설마 이게 실례라고 말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렇다면 그때 우리 집에 그런 물건 주신 건 어머님이 실례하신 일일 테니까요. 제 말에 시모는 아무 말도 못하고 버벅거리고 있더군요. 남편도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요. 다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 여자가 얼마나 집요하게 그때 일을 생각하고 이런 짓을 벌였을까 하고요. 실례라면 제가 사과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실례면 어머니도 저희 부모님께 사과하셔야겠죠? 그 말에 할 말이 없는 시모는 저를 노려보기만 할 뿐이었고 사과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하긴 사과를 할 사람이었으면 제가 이런 짓도 안 했을 테죠. 저는 시부모에게 대놓고 말했어요. 받은 대로 해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댁 행사에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유통기한 지난 재료 넉넉히 써서 음식 해드릴게요. 그 말에 남편은 난감한 표정이었고 시모는 분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할 말이 없겠죠. 제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결국 그 일 이후로 시부모님은 저한테 음식을 하라고 말하지도 않고 물건을 저한테 주지도 않았어요. 안 받고 안 주는 게 제일 깔끔하죠. 그런데 역시나 끝까지 저희 부모님께 사과는 안 하더라고요. 모가지가 얼마나 빳빳한지. 그 일이 있고 나서 저와 시부모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사이가 확실하게 나빠졌어요. 대놓고 저한테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표정과 행동에서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시댁이란 건 안 보면 그만이고 정말로 더 큰 일이 생기면 진짜 이혼해버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생각 외로 별탈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친정의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아버지에게는 조부의 유산으로 땅이 하나 생겼죠.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던 땅이었는데 그 땅 주변이 예전보다 발전을 많이 하는 바람에 값이 예전보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무리 지방의 소도시라도 땅 평수가 작지 않으니 가격은 좀 됐어요. 친정아버지는 그 땅을 팔아 건물을 하나 사고 싶다고 했어요. 그곳보다 좀 더 번화한 곳에 있는 4층짜리 건물이요. 일단은 땅을 팔아야 했는데 땅을 팔자마자 시부에게서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어요. 잠깐 보자는 말이었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시부를 만나러 갔어요. 시부는 시모와 함께 나와 있었는데 대뜸 하는 말이 웃겼죠. 그래, 사돈. 내가 들어보니 얼마 전에 돈이 좀 생겼다던데 그거 투자할 생각 없나? 우리도 가게를 좀 더 번화한 곳으로 이전하고 싶은데 돈이 좀 모자랐거든. 우리들 사이이기도 하고 돈 좀 빌려주면 내가 나중에 더 크게 갚아줄 수 있는데 어때? 저는 시부의 그 말에 남편을 째려봤어요. 아버지가 땅을 팔아서 돈이 생겼다는 말을 남편에게만 했었는데 그걸 그대로 시부에게 가서 일러 바칠 줄은 몰랐거든요. 선배, 그건 못 들어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돈으로 다른 걸 하려고 생각 중이라서요. 사실은 이 사람이 아니, 내가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고 했다는 것뿐인데 그걸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을 해? 돈 생기더니 사람이 변하네. 이래서 졸부는 안 되는 거야. 돈 생기니까 봐라. 이제는 선배 취급도 안 해주잖아. 정말 너무하네요. 여태껏 저희가 며느리한테 부족하게 한 것도 없는데 겨우 돈 5천만 원 빌려달라는데 그걸 거절해요? 세상에. 이래서 사람 속 모른다고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별 볼 일 없는 며느리 들여서 고생하는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잘 살자고. 저와 친정까지 싸잡아 비난하는 시부모를 보는 저와 아버지는 정말로 당황했어요. 저희가 그 뒤에 꺼낼 이야기가 시부모에게 그리 나쁜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거절의 말을 꺼내자마자 사람을 완전히 매도하는데 정말 답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결국 아버지도 열을 받았는지 조용하시던 분이 한마디 꺼냈죠. 돈 맡겨놨습니까? 아무리 사돈이라도 정도가 있는 법이지. 손에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완전 날강도 아니오. 결국은 친정아버지가 먼저 자리를 떴어요. 저와 남편은 중간에서 난감한 상황이었죠. 이 일만으로도 제 머릿속이 엉망이었는데 더 안 좋은 일은 그 뒤에 일어났어요. 남편과 시부는 그 뒤로 제게 냉랭하게 대했고 저는 아무런 말도 건넬 수 없었죠. 남편과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싶은 마음에 연차를 쓰고 남편과 시부가 일하는 음식점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게 안으로 들어가기 전 유리병 너머로 남편과 가게 여직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보이더군요. 그런데 남편 손의 위치를 보고 제가 폭발할 뻔했거든요. 여직원 허리에 손을 얹고 있었고 여직원은 뭐가 좋은지 하하호호 하며 몸을 찰싹 붙이고 있었어요. 너무 열받은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며 소리쳤죠.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저를 보고 남편과 상간녀는 깜짝 놀란 모양이더군요. 당신 이게 뭐야? 설마 가게 여직원이랑 바람났어? 여보, 그게... 난감해하는 남편과 모른 척하며 눈을 피하는 상간녀를 보니 억장이 다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소리쳤죠. 내가 당신하고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설마 이런 걸 보게 될 줄 상상도 못했네. 얼마나 됐어? 어디까지 갔어? 왜 이리 소란스럽냐? 제 목소리에 튀어나온 시부가 뚱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한마디 하더군요. 넌 여기 왜 왔어? 남편 일하는 곳이 음식점이라서 편하게 들락날락해도 된다고 생각하냐? 그리고 남편 일하는 곳에서 소리 지르는 건 네 아비가 가르치든? 결국 또 말끝에 아버지를 걸고 넘어지는 시부를 보며 아니 이 상황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부를 보며 저도 부글부글 끓었죠. 아버님, 아버님도 아셨어요? 이 사람 여기서 바람 피우는 거? 소리 지르지 말래도 바람을 피우든 뭘 하든 네가 뭔 상관이야. 며느리로서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는데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건 어쩔 수 없지. 도움이 안 될 거면 가만히라도 있어라. 그럼 다 알고도 지금 저한테 제가 며느리로서 뭘 못했는데요? 내가 머리 숙이고 들어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면 네가 나서서 일이 잘 되도록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보고 있는 꼴이라니. 도움도 안 되는 며느리보다야 보는 맛이라도 있는 여자가 더 낫겠지. 이게 지금 저희 아버지가 돈을 안 빌려줘서 제가 이런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 아버지한테 돈 맡겨놓으셨어요. 돈을 주든 말든 그건 아버지 돈이죠. 세상 어떤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친정집 돈을 내놓으라고 시킬 수가 있어요? 못할 일도 아니지. 별 볼 일 없는 너 며느리로 받아들였으면 은혜 갚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네가 어디 가서 우리 아들처럼 괜찮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냐? 네가 도움이 안 되면 우리가 너 쳐내면 그만이야. 쳐낸다고요? 이혼이라도 하라는 말이에요? 말해봐. 당신도 나랑 이혼하고 싶어? 이보세요, 아주머니. 그걸 물어봐야 알아요?
아버님도 당신 남편도 제가 좋다는데 뭘 그렇게 애절하게 매달리고 난리야. 나 같으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이혼해 주겠네. 눈치가 없는 건지 자존심이 없는 건지. 상간녀의 말에 저도 눈앞에 보이는 게 없이 막 돌아버렸죠. 넌 뭘 잘했다고 입을 놀려, 상간녀 주제에. 내가 이혼하면 너도 네 옆에 그 인간 쓰레기 같은 놈도 나한테 위자료 줘야 하는 건 알고는 있니? 내가 왜 위자료를 내? 우리 집 무시하고 도움 하나 안 준 건 당신이잖아. 돈 좀 생겼다고 시댁 무시하는 거 그거야말로 당신 잘못 아니냐고. 위자료를 내더라도 당신이 내야지. 친정에서 시댁에 돈 안 빌려줬다고 위자료를 내? 가짜는 소리하고 지랄하네. 바람도 쓰레기 같은 네 놈이 피고 친정 욕도 내가 들었는데 왜 내가 위자료를 내? 그럼 이혼해. 나는 아쉬운 거 없어. 여기서 누가 잘못인지 법원에서 잘 가려서 알려주겠지. 얘가 못하는 말이 없어. 누가 너희 집을 욕해? 그리고 바람을 피우다니. 그냥 직원이랑 친하게 지낸 것뿐인데. 이제야 없었던 일로 치려는 시부를 보며 제가 코웃음을 쳤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져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더니.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취급 당하느니 차라리 이혼하고 말지. 한마디 던지고 저는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정말로 다 필요 없었거든요. 여직원이랑 바람나서 마누라 등한시한 인간 말종 같은 남편 새끼도,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없었던 정신 나간 시부도, 정말로 그냥 싹 다 제 눈앞에서 없애버리고 싶은 기분이었어요. 하나라도 좋은 일이 없었다면 정말로 우울증이나 화병에 시달렸을지도 모르지만, 나쁜 일 겪으면 좋은 일도 온다고 아버지가 이혼 기간 중 조부의 땅을 팔아서 건물을 매입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관리인으로 일하기로 했고요. 바쁜 아버지 대신 여러 가지 일도 처리했죠. 그러다 1층에 빈 상가에 계약할 사람과 만나기로 해서 그 빈 상가 옆에 있는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카페 사장님하고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 데다가 성격이 잘 맞아서 그곳에 앉아있는 일이 많았거든요. 카페 사장님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직원처럼 손님을 받아준 적도 많았고요. 그렇게 앞치마 메고 알바생처럼 하고 서 있는데 카페에 누가 들어오더군요. 저는 제가 기다리던 사람인가 싶어 쳐다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 남편과 시부였거든요. 이혼 서류에 아직 잉크도 마르기 전인데 이렇게 다시 만나니 새삼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죠. 아이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혼하고 나가더니 결국은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는 거야? 이딴 카페 직원이나 하려고 이혼했냐? 그러게 내가 뭘 했냐? 우리 아들만큼 괜찮은 남자 없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은 내 뒤를 이어서 이제 우리 가게 사장님이야. 옆에 있는 점포에 들어오게 됐는데 배가 아파서 어째? 아주 당당하게 비웃으며 저를 돌려가더군요. 그리고 그제야 알게 됐죠. 이 망할 인간들이 우리 건물 1층에 들어오고 싶어서 연락한 사람들이라는 걸요. 아는 지인을 통해서 자리를 보고 싶다고 했고 계약을 하고 싶다는 뜻을 비췄다고 해서 한 달이 건너서 약속을 잡은 거였는데 이 인간들인 걸 알았다면 거절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이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온 상황이죠. 어이가 없어서 안 입고 온 표정 짓고 있으니 시부가 자기 상황도 모르면서 저한테 또 한마디 던지더군요. 옆에서 일한다고 우리 아들한테 꼬리치지 마. 응? 이미 이혼하고 남인데 콩고물 떨어지는 거 받아먹으려고 근처에서 알짱거리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러게 처음부터 네 아빠한테 말해서 돈 빌려주라고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냐. 꼭 갑자기 돈 생긴 것들이 의리를 몰라요, 의리를. 내가 일할 때 챙겨준 게 얼만데 이딴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치고 말이지. 갑자기 돈 생겼는데 돈 빌려달라고 대뜸 달려들어서 물어뜯으려는 피라냐 같은 인간들은 어떻고요. 일할 때 얼마나 저희 아버지를 얼마나 잘 챙겨줬으면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다고 학을 떼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하려는데 카페 사장님이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시부와 전 남편을 보더니 저한테 말하더군요. 혹시 오늘 여기서 보기로 한 사람들이에요? 저 옆에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보기로 한 사람은 맞는데 저 옆에는 안 들어올 거예요. 아버지가 절대로 허락 안 할 거거든요. 저와 카페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던 시부와 전 남편 표정이 당황스러움으로 변하더군요. 그럴만도 하죠. 제가 앞치마 벗어서 사장님한테 건네줬으니까요. 고마워요. 내가 우리 건물주님 따님한테 매번 이렇게 신세를 지내요. 그제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된 전 남편과 시부의 얼굴을 보니 웃겼어요. 그래서 친히 말해줬죠. 여기서 만나기로 한 관리인이 저고요. 이 건물은 저희 아버지 거예요. 지인이 꼭 만나보래서 나왔는데 이런 꽝을 뽑을 줄은 몰랐네요. 뭐 오셨으니까 차나 한잔하고 가세요. 어차피 저희도 계약은 생각 없고 그쪽도 생각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잘난 아드님이 가게 사장님인데 저랑 이혼한 사이면 굳이 여기까지 기어들어 오진 않겠죠. 제 말에 두 사람 얼굴이 허옇게 질리더군요. 아니, 여기가 너희 아버지 건물이라고? 생각보다 입지가 좋은 곳이었으니까 본인들도 놀랐을 거예요. 쥐꼬리만한 돈으로 뭘 하겠나 싶었을 테니까요. 뭐 그런 쥐꼬리만한 돈 강탈해 가려고 한 사람들이니 더 놀란 것도 있겠죠. 네, 여기가 아버지 건물이에요. 뭐 예정도 있으니 들어와도 상관은 없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봐 줄 수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는 있죠. 근데 당연히 조건은 붙여야죠. 아까 뭐라고 하셨죠? 꼬리치지 말라고 하셨나? 콩고물 얻어먹으려고 알짱대지 말라고 하셨나? 뭐 언감생심, 눈에 보이면 없던 마음도 생긴다고. 제가 건물주 딸이고 여기 관리인이라고 예정 운운하면서 들러붙지만 마세요. 솔직히 지금 상황에 누가 누구에게 꼬리를 쳐요? 이미 감정도 없고 볼 것도 없는 인간 쓰레기, 다른 여자가 주워서 쓰는 거 굳이 내 알 바 아니고요. 뭐 계약하고 싶으면 이런 거만 조심해 주시면 되거든요. 물론 이것도 아버지가 허락해야 하는 거지만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시부가 한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자 시부와 전 남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군요. 하긴 놓친 물고기가 얼마나 아깝겠어요? 저는 아버지의 하나뿐인 외동딸이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건물도 제 것인데 욕심에 눈먼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겠어요. 아가, 다돈 한 번만 만나면 안 될까?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누가 아가예요? 이혼한 지가 언젠데.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어르신 사돈도 아니고요. 정말 어이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는데 저희 아버지 욕하면서 함부로 대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매달리려고 하세요? 염치라는 게 있기는 해요?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는 못하죠. 돈 안 빌려준다고 그 난리를 치면서 욕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아버지 만나게 해달라? 그때는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 다짜고짜 그런 이야기하면 그래, 기분 나쁠 수 있지. 우리도 급해서 그런 거였으니까 다시 한번 만나서 차근하게 이야기하고. 죄송한데 아버지가 바쁘셔서요. 저도 바쁘고요. 계약 안 될 것 같은데 굳이 여기서 열내지 마시고 그냥 돌아가시는 게 어떨까요? 솔직하게 말해서 가게 들어오는 사람들 거르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쉽게 걸렀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저는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들 가세요. 저는 두 사람을 놔두고 카페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사실 이혼 후에 연락처 삭제시켜놨는데 남편 놈도 연락처를 바꿨는지 결국 전화를 받게 됐어요. 나야, 당신이 오해할까봐 말하는데 나는 그 여자랑 결혼한 거 아니야. 솔직히 그때도 별 사이 아니었는데 당신이랑 아버지가 너무 크게 싸워서 이런 이야기도 못하고 헤어졌잖아. 오해?
그게 오해라고? 당신 그때 변명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다 아버님한테 맡겼었지? 별 사이가 아니라는 것 치고는 그 여직원 행동도 너무 당당했는데 아니라고? 그래, 그런 걸로 알게.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해? 그야 당신이 오해하고 있을까봐. 나는 아직 당신한테 마음이 있어. 우리가 이혼한 게 당신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님과 당신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헤어진 거잖아. 나는 여전히 당신 생각에 매일 힘들고 그래. 그래? 그런 거 치고는 연락이 참 이상한 때에 왔네? 그 전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고 많았는데 왜 굳이 오늘 전화를 한 거야? 그래, 당신도 욕심이 나긴 했겠지. 건물주 외동딸이면 욕심 안 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거잖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 년이었을 때는 상간녀가 더 좋았고 내가 가진 게 좀 있어 보이니까 이번에는 내가 좋고. 한마디로 그거잖아. 그런데 너는 나한테 아무런 메리트가 없어. 장점이 하나도 없다고. 솔직하게 말해서 직장 직원이랑 바람 피우는 남자를 대체 어떻게 다시 믿고 만나겠어? 상식이 아니지.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이러는 거 그 상간녀는 알기나 해? 당신이 그렇게 나에 대한 마음이 굳건하면 내가 상간녀한테 알려줄까? 정말로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당신하고 이렇게 어이없이 헤어지고 정말 힘들었다고. 어떻게 해야 내 진심을 알아줄 거야? 진심이고 나발이고 너한테 그런 진심이란 게 있을 리가 없지, 정신 나간 새끼야. 아, 그리고 하나 알려줄까? 너 바람 피우다 딱 걸린 날 내가 왜 당신한테 말도 없이 가게 찾아갔는지 알아? 내가 말해주고 싶은 게 있었거든. 너희 아버지가 우리 아빠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었잖아. 그때 아버지가 거절하고 나서 그 뒤에 무슨 말 하려고 했는지 나도 알고 있었거든. 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하려고 했냐면 그 돈으로 건물을 살 건데 1층에 저렴하게 입점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려고 했었어. 그런데 너희 아버지 뭐랬어? 거절한다는 말 듣자마자 우리 아버지랑 나한테 온갖 비난의 말 다 쏟아내지 않았어? 그거 이야기하러 당신 가게 들린 거야. 그런데 잘 된 거지. 내가 당신 바람난 것도 모르고 입점시켜줬으면 당신 좋은 일만 시킬 뻔했잖아. 그치? 정말로 하늘이 도왔지 뭐야? 어떻게 그 타이밍에 당신이 딱 바람을 피워서 내가 그런 미친 짓 안 하도록 만들었는지. 제 말에 전 남편이 할 말을 잃었는지 말이 없더군요. 하긴 그럴 수밖에 없죠. 두 번의 기회가 순식간에 날아간 거나 똑같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같은 줄 알아? 하나뿐인 딸 시댁에서 천대받으면서 사는 거 보기 싫어서 건물에 입점시켜주겠다고 마음까지 먹고 돈 빌려주는 거 거절했는데 말이야. 뒷말도 안 듣고 욕이나 처하고 난리친 니네 부모가 잘못이지. 거기다 완벽한 타이밍에 불륜이나 들킨 것도 말이야. 장인어른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랐네. 당신이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나 그 여자랑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잠깐 한눈 판 것뿐이고 당신이 생각하는 어떤 일도 없었고. 나한테 변명을 왜 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왜 당신 장인이야? 우리 사이 이미 다 끝난 거 몰라? 아니면 알고도 지금 작업하는 거야? 너희 아버지 말 못 들었어? 꼬리치지 말라잖아. 그럴 생각도 감정도 없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소름 돋으니까. 이야기 끝났으니까 전화 끊을게. 연락 다시는 하지 마. 대수가 없으려니까 별 미친 것들이 들러붙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수신 차단 걸었죠.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전 시부가 저희 건물에 찾아왔더군요. 아버지와 전화통화가 안 됐던 건지 저를 찾으며 난리를 피우길래 만나줬더니 대뜸 그러더군요. 아가, 우리가 오해했어.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설마 우리한테 입점시켜줄 거라는 말이었다니. 그런 오해가 있었으니 너희의 이혼은 없던 일로 하자꾸나. 다 늙어 빠진 우리들이 너희 이혼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었어.
내가 그 여직원도 이미 내쳤고 너희 시어머니한테도 단단히 일러뒀다. 기분 나빴던 일이 있으면 풀고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떠냐? 아들도 여전히 너한테 마음이 있다고 하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진짜 이 사람들이 욕망에 충실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상간녀와 아들놈이 바람 피울 때는 그 관계를 혼내기는커녕 두둔했던 시부가 상간녀를 내쳤다는 것을 들으니 정말 구역질이 날 만큼 기분이 역같았어요.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하세요. 오해가 아니라 무시겠죠. 저희를 오해한 게 아니라 무시한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고요? 저는 그런 짓 못해요. 제가 어떤 취급 당했는지 잘 알면서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죠? 저를 못마땅하게 취급한 건 그렇다 쳐도 제 부모님마저 싸잡아 비난하셨잖아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부모 욕은 못 참아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면서도 뻔뻔한 것도 모르고 다시 연락해요? 우리가 받아줄 리 없잖아요. 아버지도 저도 당할 만큼 당했고 기분 나쁠 만큼 나빴어요. 이렇게 나중에 와서 아쉬운 소리 하면서 매달릴 거였다면 처음부터 처가를 존중하고 아껴줬어야죠. 아주 잡아먹을 것처럼 난리치던 날이 생각이 안 나는가 본데 당한 사람은 기억에 또렷하게 남아있는 법이거든요. 2번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그 점포는 다른 사람에게 맡길 거니까요. 저는 다급하게 저를 부르는 시부의 목소리에도 시부를 내쫓았어요. 여기까지 와서 한다는 소리가 아휴 정말 욕심이 하늘을 찌르더군요. 거짓말도 어쩜 저렇게 잘하는지. 카페에서 이미 저한테 빈정거리면서 저를 비꼬면서 비웃었던 주제에 하루 만에 태세 전환해서 연락 와서는 뭐요? 오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이 인간들 가식에 험한 욕 내뱉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턱턱 내뱉는 걸 보니 역시 사람 변하지 않는구나 싶었고요. 이날 있었던 일을 친정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더니 엄청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사실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정말 마음속으로 화를 엄청 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화를 내면 제게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1층을 싸게 내어주겠다는 제안도 시부 말이 끝나고 했어도 됐었지만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댁이 한번 잘해주면 영원히 들러붙어서 기생충처럼 저희를 괴롭힐 거라는 걸요. 그래서 시부가 욕할 때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었대요. 저를 위해서 1층을 내어주려 했는데 예전과 전혀 바뀌지 않은 시부의 모습에 생각을 바꿨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혼했을 때도 차라리 잘 됐다고 말해줬어요. 제게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달린 건 너무 싫지만 전 남편과 시부라는 또라이들에게서 둘러싸여서 괴롭힘 당하는 걸 보는 건 더 싫었다고요. 이혼은 신중해야 하는 것이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이지만 세상에 되돌리지 않는 게 훨씬 나은 일도 있으니까요. 저처럼 말이죠. 정말 이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저런 본성을 알고 있었다면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테지만 그건 제가 알 길은 없으니 지금이라도 헤어진 게 다행일 수밖에 없죠. 예전에 저처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말해주고 싶네요. 헤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천벌 받을 놈은 받게 돼 있고 뿌린 대로 다 거두게 되어 있으니 굳이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좋은 일, 즐거운 일만 하기에도 짧은 시간인데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할애할 시간 같은 거 아예 없애버리는 게 차라리 정신건강에 좋으니까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제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이렇게 사연글도 쓰고 있는 거겠죠.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